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네. 이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면서 쓰러지는 그런 네.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이 많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에 항상 나오는 장면이죠. 네, 진짜 저도 K-드라마에 정말 빠질 수 없는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 실제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이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는데 네. 그 원리를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네. 연구팀은 3차원 입체 분자 영상을 이용을 해서 감정 반응에 관여하는 대뇌 편도체의 활성도와 또 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동맥경화염증의 활성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는 중증도가 높을수록 대뇌 감정 활성도가 증가를 했고요. 네. 반대로 이 심근경색이 회복이 될수록 감정 활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전에도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이 감정과 심장마비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는 알려졌었는데 예. 이번에 이 연구팀이 입체 분자 영상을 통해서 그 원리를 눈으로 확인했다는 데에 네.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심장 부여잡는 장면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스트레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을 하면서 네. 이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일 수를 보면요. 1년 전보다 9.9%가 증가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수면 장애라든가 우울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특히 이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지난해 2월의 경우는 20대와 30대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20대의 경우는 남성이 이 13.7% 정도, 또 여성이 21.7%나 더 병원을 찾았고요. 예. 30대에서도 남녀 모두에서 10% 이상 많은 수가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이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또 우울감 등이 커지기도 했고요. 네. 또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대인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그런 우울감도 크지만 그 감염 자체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큰 네. 상황이잖아요. 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큰 우려를 낳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이 고양이는 진주 국제기도원에 머물던 한 모녀가 반려동물로 기르던 고양인데요. 네. 이 모녀가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때문에 이 고양이의 돌볼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렇게 키우던 고양이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처음인데요. 이 때문에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강아지 산책을 좀 망설인다거나 뭐 심하면 마스크를 씌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시 동물용 백신은 없는지, 효과가 있는 백신은 없는지 병원으로 문의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길고양이 쉼터와 같이 보호소에는 애꿎은 불똥이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길고양이 급식소를 뭐 치우라거나 이 고양이한테 더 이상 밥을 주지 말라 이런 위협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동물이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낮은 만큼 애꿎은 동물의 혐오로 이어질 필요는 없겠지만요. 반려동물이 감염 안 되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아주 색다른 풍경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그런 이 풍경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강원교육지원청이 영재교육원의 교육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시험을 도입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이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정된 시간에 이 교육청의 주차장으로 갔고요. 학부모들은 대기실로 이동을 했고 학생들만 차에 남아서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뭐
시험 자체는 보통 우리가 치르는 일반 시험과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들이 창문 사이로 수험표를 확인을 하고요. 시험지를 나눠준 뒤에 창문을 반쯤 내리고 학생들을 감독을 했습니다. 네. 이 기존에는 필기 시험과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던 시험이었는데 이렇게 서면 평가로 대체를 한 건데요. 학생들은 이 안전하면서도 또 공정하게 직접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네. 학부모들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방금 화면을 보면서도 참 이색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일상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새 학기부터는 등교 수업이 확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밝혔는데요. 오는 3월 2일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 이 지난해 2주나 연기됐던 수능도 올해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등교 수업이 걱정하는 것만큼 감염 확률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전파는 제한적이다 이런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건수 가운데 학교 내에서 감염된 비율은 3.7% 정도였는데요. 네. 이게 같은 이 지역의 지역 감염 비율과 비교하면 37%포인트나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등교 수업 확대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는 학교가 오히려 더 안전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이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방역 수칙을 과연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어길 경우에 통제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이 집단 감염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학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학교 방역 전략을 잘 세우고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